우이우아아 쟁쟁 walla walla bang bang 우이우아아 쟁쟁 walla walla bang bang 우이우아아 쟁쟁 walla walla bang bang 우이우아아 쟁쟁 walla walla bang bang. 자,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박주민 변호사,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아, 이분 조금 늦으십니다. 예. 바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준석 의원님은 오랜만에 뵙네요. 한 4, 5년 만에 방송. 의원 아니고요. 예. 위원님. 네. 네. 아, 되게 민감하시네요, 그 문제. 예. 아, 본인이 싫어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박주민 변호사님은 제가 어디 갈 때마다 계세요. 그러게 요새 예. 거의 뭐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아, 계속 만납니다, 진짜. 오늘 진행을 참 잘하시네. 밖에 들어보니까 제가 라디오를 거의 듣는데 이 시간에 네네네. 이동영 작가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둘이 원래 경쟁자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것도 얘기해도 되나? 아, 얘기해도 되죠. 예. 예. 알릴레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저를 박살을 내셨어요. 예. 어째 뭐 통보를 받았습니까? 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예. 저도 통보가 안 오네요. 예. 사실 생각이신가 봐요. 혼자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는 전혀 감 못 잡고 있습니다. 아, 유시민 그 이사장이죠. 그래서 이제 공동 진행자를 뽑고 있는데. 거기 뭐 관심 없네요. 관심 없죠. 네. 알겠습니다. 아,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도 그 강적들 이후로 예. 정말 오랜만에 뵙겠는데 별일 없으셨죠? 제가 뭐 별일 많죠. 예. 예, 지금 뭐. 아, 맞습니까? 당이 지금 풍비박산 나고 있고. 그렇죠. 예. 그 이야기도 좀 이따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아이템이 정치권의 조국 대전인데요.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두고 이 자유한국당은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분의 입장이 어떨지 좀 궁금해요. 뭐 어떠세요? 이준석 최고 입장 찬성일까 반대입니까? 그거부터 좀 알 것 같긴 한데요. 뭐, 부적격자다. 이미 뭐 청문회 들어가기도 전에 그런 판단을 이제 야당에서 내리고 있죠. 네네. 근데 다 의혹들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논문이 실제로 뭐 논문은 출판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걸 의혹인데 다르게 해명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혹 단계니까 지켜보자라고 하겠지만은 만들어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표현하면요. 조국 후보자가 이걸 갖고 실제로 청문회를 가고 싶어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면. 아, 이제는 청문회조차 가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가지고 이걸 해명하려면 굉장히 창의적인 해명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저는 가는 게 유리한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 가게 된다면 그냥 통과시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통과시킨다는 것이 뭐 이게 임명이 이제 뭐 되지 않을까요? 강행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그런데 뭐 그거야 제가 봤을 때는 그 보통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고 인사청문회 하다 보면 여론의 추이 많이 살핍니다. 그래서 아마 여론조사 결과들 나오는 것 보고 임명을 강행했을 때 정권의 타격을 입는 부분이 뭐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면 아마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아니, 만약에 그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60%가 넘는데도 강행한다. 그러면 여론 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오늘 여권의 한 의원이 그 말을 했어요. 60% 정도가 반대를 하는데 만약에 강행한다면 정권의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여론조사 발표되는 거 말고도요. 실제로 어제부터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론조사 업체들이 일간 조사를 하거든요. 일간 조사는 발표는 이제 몰아서 하지만은 일간 조사를 하는데 아마 그거를 정권에서는 어떻게든 비공식적인 경로로라도 입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이를 살피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그냥 이렇게 보면 해명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봐요, 저는. 박준 변호사 아직까지는 뭐 처음에 사실 뭐 산호맹업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뭐 그거는 충분히 이제 될 수 있었고. 너무 옛날 문제고. 펀드하고 또 처 문제죠. 동생천 전처 문제. 그때까지는 뭐 웅동학원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딸 문제가 사실 오늘 지금 우리 이준석 최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요. 딸의 논문 1저자로 등록됐는 거하고 그걸로 인해서 수시 입학한 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좀 해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하네요. 장학금이잖아요. 이거 20, 30대들한테 진짜 민감한 문제예요. 장학금도 일단 이게 공부를 잘해서 주는 장학금은 아닙니다. 그렇죠. 개인 교수가 사제를 해가지고 좀 공부를 안 하려는 사람 그런 장학금 저도 처음 들어보긴 합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장학금 왜 주나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그러면 황현희 씨 좀 받아야 되는데. 전 무조건 받았어요. 저도 가족에 의사가 있고 제 동생 의사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과학고 출신의 의사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의대에서 그 학업이 좀 부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교수가
장학금을 주냐고 했더니 무슨 말이냐고 의사 때려치라고 한다고 보통. 이게, 보통 그렇죠. 이게 특이한 사례인 것은 맞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이분이 나중에 또 영전을 또 이제 하는 모양새가 나오다 보니까 의료원장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게 모양새가 좀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는 모양새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는 확실합니다. 2016년부터 장학금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때는 박근혜 정부였고요. 조국 수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교수였어요.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 원래 로비는 아니 그러면 그때 박근혜 정부 몰락할 걸 알고 벌써 주는 겁니다. 아니요, 로비로 아주 그냥 로비를 할 거. 만약 지금 의혹이 대상이 된 게 그걸 로비라는 거 아닙니까? 의혹이 실체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로비라는 거는 쌀 때 미리 입도선매 해놓는 겁니다, 보면은. 사실 방송국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할게요. 제가 2016년 그때 1학기라 그랬잖아요. 네. 자, 2016년에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총선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미 조국 교수는 2010년, 11년부터 그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진보 진영에서 본인의 어떤 이론가로서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앞섭니다. 아니요, 저는. 그러면 몇 억을 주지 200달러 줘가 뭐가 됩니까? 아니죠. 저는 처음에 뭐 어쨌든 좋은 인사하고 지내는 관계로는 나쁘죠. 아니,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로비스트입니다. 정말 주려면 뭐 화끈하게 주든가. 뭐 처음 만난 사람한테요? 어쨌든 간에요. 그리고 지금 너무 자꾸 확대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그 위원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은 그냥 부산시장과 지금 이제 뭐 병원장으로 가신 분과 그다음에 뭐 조국 이제 뭐 이렇게 예정자와 후보자와 뭐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거돈 시장 이렇게까지 얘기할 거 없이 그때 오거돈 시장 시장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없이 왜냐면은 그 정도로 조국 교수는 그 당시에도 이미 영향력이 있었지만 딴 거는 몰라. 나 이 돈 부분은 몰라. 200 주었는 거 그게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청문회 하면 확인이 될 겁니다. 100 주다가 150 주다가 200 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무슨 대가성이 있다. 이 부분은 좀 너무 간 것 같아요. 대가성은 없을 것이다. 제가 대가성 있다고 한 말 없습니다.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은 참 말이 설명이 되는데 다른 어떤 그 평론가들 제가 보니까 대가성이 있을 게 아니라 그냥 조국 교수라는 사람과 마침 우리 학교에 학생이 왔는데 학업이 어려워한다. 좋은 관계를 트기에는 좋은 계기입니다. 그거는. 내가 그런데 가진 장학재단이 있어 그러면은 뭐 좀 성의를 보일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거지. 아니 굳이 뭔가 좀 이렇게 뭐 자기가 왠지 먼저 미리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알아서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그걸 근데 조국 수석이 그때 뭐 법무부 장관 나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200을 그 학생한테 줄 의도 자체를 저는 다른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의도 자체를 한번 해볼까요? 예. 너무 공부를 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너무 뭔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지금 장학금을 투여하는 주체고 그 교수가 예를 들어 건데 자신의 사제라고 가정했을 때 정말로 그런 의도에서 줬다면 뭐 저도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굳이 무슨 조국 수사가 잘 보이기 위해서 돈을 줬다고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박준 변호사 6학기예요. 총. 그러니까 3년을 걸쳐서 계속 장학금 지급했다. 좋아했나 보네요, 막. 많이 좋아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은 사실 저도. 학업에 좀 부적응하는 학생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학업을 다시 좀 싹 틔울 수 있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만약 그게 교육자의 마인드라면은 그분 굉장히 특이한 분입니다. 저는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문제 풀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해서 되지만은. 그래서요, 제가요. 맞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예컨대 인사청문회 3명이 돼야 됩니다. 인사청문회 3명이 되는 규정도 있을 거고 왜 줬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옆에서 뒤에서 지금 별의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이래 따지면 또 2013 다 옛날 다 따지는데 정말 나와서 얘기 들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장학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이제 불거진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논문에서 그러니까 뭐 입학에 대한 것도 약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논문에 제 1번으로 이름이 실렸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가 이제 이 사태 발단에 저도 약간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이 유학을 가려고 했던 정황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원래 외국 국제관을 가지고 유학 가려고 했었는데 2003년도에 제가 유학하면서 뭐가 있었냐면은 외고와 과학과 우리는 특목고가 있습니다. 근데 과학고생은 유학을 잘 안 가요. 그런데 제가 가면서 외고생들보다 제가 SAT 점수가 한 4, 50점 낮았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그들은 SAT 공부를 하니까요. 그런데 SAT 점수가 낮은 제가 간 것에 대해 가지고 막 유학원들이나 뭐 이런 데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근데 과학고 출신들은 1년에 한 번씩 집중 탐구라고 그 당시에 요즘에 RN이라고 하는데 연구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보고서를 제가 이제 제출했었거든요. 영문 번역해 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분들은 도움이 됐군요, 그게. 그걸 도움이 됐다고 캐치한 거죠. 아무도 몰라요, 도움이 됐는지는. 왜냐하면 입학사정관제는 그걸 밝히지 않으니까. 그 선례를 남긴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유학원들이 사실 그 뒤로 불었던
열풍이 뭐냐면은 유학 가려고 한 학생들은 그런 연구 논문을 이제 만들어내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과학고는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건데 외고는 없어요, 그 과정이. 교육 과정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걸 사적인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 만들어내는 게 횡행했었는데 제 생각엔 조국 수석의 그 딸 같은 경우도 그런 목적은 있었을 거다. 저는 근데 그 목적 자체는 뭐 비난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목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그 다른 연구진에 비해서 많은 특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라는 거. 특히 일저자로 이제 등록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쓴 그 연구 보고서는요. 일저자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숙제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개인이 알아서 쓴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주제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도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이런 주제는 제가 범접을 못 하겠어요. 단어가 한 5개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공부가 짧아가지고. 근데 저는 뭐 했냐면 식충식물의 즙을 짜가지고 성분 분석하고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런 기억밖에 안 나는데 과학고 2학년이던 제가 그런 걸 했었는데 외고 2학년이 이런 걸 했다?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연구 주제였고 그걸 실제로 제1저자로 어디 학술지에 낼 정도로 했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이런 학술지에 실릴 정도의 논문을 쓸 수가 없다. 내용 자체가. 특히 일저자에 또 그게 큽니다. 이름이 올렸죠. 일저자 6명 중에 일저자가 된다는 거는 통상 의학 공부하는 사람이 일저자 되는 게 레지던트나 박사를 받을 때 전문의 시험 칠 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일저자로 둔다. 뭔가 아주 큰 성과가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해당 학교에서 지금 사과를 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해명 들어봅시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당국대에서 그 확인해 줘야 될 것이 그 논문에 보면은 그 조국 수석의 딸이 일저자인 거는 또 둘째치고 뭐가 있냐면은 단국대학교 연구실 소속으로 이제 기대돼 있어요. 못할 수도 있죠. 짧게 좀 그거는 연구 윤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국대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원의 직위를 부여한 적이 없다 하면은 그거는 허위 기재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이 4부에서 계속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박원석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데스노트 고민하다 늦게 왔습니다. 오늘 좀 이따가 정의당의 데스노트 공개가 됩니다. 고민하고 있다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저 이야기도 저희가 4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자,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4부 이어갑니다. 앞서 3부에서 조국 후보자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 킬링 포인트가 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 장학금과 외국어고 재학 당시 논문 1저자 논란인데 자,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박원석 의원님 좀 의견 좀 들어볼게요. 데스노트 정의당에 만들면 그대로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방향 정했습니까? 아직 그 당 차원의 결론은 내리지 못했고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 나누던 그 논문 제1저자 논란을 보면 이게 이제 공동저자들이 있잖아요. 이 조국 후보자 딸 이외에. 그렇죠. 공동저자들의 스펙을 보니까는 대체로 교수 아닌 박사예요.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유일하게 고등학생 공동저자로 올렸는데 2개월 동안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올라갔다. 이건 누구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한 해명도 2달 동안 학교에서 소개해준 인턴 프로그램을 열심히 했다. 근데 열심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1저자로 논문에 이름을 올릴 만큼 기여를 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오늘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입장 발표를 했더라고요. 단국대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검증을 원점에서 하겠다. 원점에서 하겠다. 논란이 빚어지게 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결과 이전에라도 이건 좀 일반적으로 이해되거나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점이고요. 장학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면학 지원 이런 취지의 장학금이고 재량권이 전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교수에게 있지만 2015년도까지만 보더라도 이제 여러 학생들에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2016년 이후로 내리 준 거죠. 조국 후보자 딸에게만 6학기 유일하게 내리줬는데 그게 성적이나 경제적 형편 이런 것 조건으로 하지 않는 장학금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겐가는 기회거든요. 근데 부모가 56억이나 재산이 있는 부모를 둔 그것도 그 특정 과목에서 페일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게 과연 부산 의전원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에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네네. 앞에 건도 그렇고 뒤에 건도 그렇고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인 이 조국 유명인 조국 교수가 아니라면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그런 점에서 위법은 아니고 절차상 뭘 특별하게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가 보기에도 이건 특권이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특혜를 입은 거죠.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 이거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20, 30대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위법이 없었다,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 이런 식의 해명 태도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론이 훨씬 더 나빠지지 않을까 싶고 저희 지금 정의당에서 고민하는 것도 어쨌든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각종 논란들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나오는지를 끝까지 지켜보고 청문회가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판단을 내릴 텐데 오늘 아침에 정책 발표를 하셨어요. 돌연. 그러니까 저는 국무위원 후보자가 본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소견을 갖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건 일반적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문회 때 그런 걸 잘 안 밝혀요. 장관이 되면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태도가 사실은 청문회를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의 장으로 만들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본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다 청문회로 밀어놓고 난데없이 이게 정책 발표를 하니까 이 물타기 아니냐. 뭐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 뭐 이런 건가요? 물타기 아니냐 이런 이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정의당의 태도는 심상정 대표께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듯이 답정 노도, 답정 예스도 없다. 끝까지 지켜보고 우리 국민 눈높이와 또 상식에 비추어서 그리고 이 법과 원칙에 비추어서 판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결국 정의당의 결정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껏 그렇게 좀 많이 돼 왔기 때문에. 뭐 상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까 박원석 의원님이 상식에 따라 하겠다 그랬는데 이미 상식에 따른 판단은 정의당은 하고 있을 것이다. 왜 내 의도를 넘겨짚어요? 아주 대선도 지읒 정도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 동시에 하셨어요. 상식의 판단에 근거해서 판단하겠다는 정의당의 입장과 그리고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약간의 괘씸죄도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좀 강한 정치적 발언들을 많이 해왔었고. 그렇죠. SNS 상에서 많이 올렸었죠. 뭐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거는 가감없이 좀 빼고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조국 후보자가 근데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에 뭐 했냐보다도 해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 문제가 됐던 논문이 좀 국민들 알고 싶은 거죠. 어떤 입시에 어떻게 사용되었냐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국민들이 다시 던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대학 입시잖아요. 대학 입시와 대학원 입시 중에서 오늘 조국 후보자 해명은 뭐냐면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대학 입시에는 사용됐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 말이요. 근데 이게 같은 답변이라도 답변하는 모양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군대 대학 문제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식을 먹었다라고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중국 요리를 먹진 않았다. 뭐 이렇게 답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을 왜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조국 후보자가 약간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요거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지금 많은 얘기들 나오고 아마 여야가 사생결단을 지금 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도 지금 뭐 정의당도 옆에서 껴서 죄송합니다. 사생결단 같이 되는 그런 형국인데 뭐 바른미래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럴수록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결론이 나야 되지 밖에서 예컨대 사퇴하는 방식을 택한다든지. 그러니까 청문회를 빨리 열자. 예, 저는 빨리 열어서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될 겁니다. 그 해명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다시 판단하는 거고 뒤에서 계속 이렇게 9월달까지 끌 겁니까? 그거는 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국당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 정도 의혹 제기를 해놨으면 청문회 날짜를 빨리 합의해서 청문회에서 어쨌든 제대로 된 저도 그런 생각이 그런 뭐 공세를 피든 공격을 하든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 그 조국 후보자의 작고한 부친 묘소에 가서 그 뒤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 걸 공개하고 그랬는데 진짜 조롱인데요, 그거는. 물론 이제 후보자의 그 검증에 있어서 뭐 사생활에 대한 것을 어디까지 용인할 건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게 오히려 지금 한국당이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도 내가 보기에는 그냥 신상털기 이런 걸로 묻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추석밥상으로 끌고 가려고 최대한 청문회를 늦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뻔한 정치적 의도인데 그러지 말고 청문회 빨리 열어가지고
제대로 된 이 질문하고 제대로 된 답변 받고 국민이 판단하게 하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떠세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질질 끄는 것 같고 의혹이 증폭되게 만든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쪽 당은 아니니까요. 아니 그래도 약간 좀 성향이 보수시니까. 바른미래당도 사실 이거는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하루 이틀 차이예요 어차피. 하루 이틀 2, 3일 차이인데. 하루 이틀 차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거에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사실 지금 아직까지 능동적으로 제보가 들어온 시기거든요. 네네. 예전에 박근혜 최순실 그때 국정조사 할 때도 보면은 네. 사실 제보가 쏟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연기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연장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맥락 속에서 만약 조국 수석에 대한 의혹 제기가 뭐 예를 들어 오늘 내일에서 한 양일간 사이에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청문회와의 시간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게 되면은 또 이 국면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야당의 의도와는 반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땐 야당이 오히려 빨리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야당이 판단하기에는 매우 능동적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의혹이 더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아까 단국대 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거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렇죠.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거죠. 좋은데 국회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패스트트랙 관련된 문제가 있죠. 청문 보고서, 그러니까 청문회 요청이 인사청문 요청이 있은 이후에 15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국회법에. 그렇죠. 예. 그게 뭐 별다른 강제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넘겨가면서 하겠다는 거는 정치공세를 연장했던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청문회 근데 연기된 적이 있고 그 내에서 하자는 겁니다. 연기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으면 하자. 국회법상의 대부분의 규정 자체가 아까 강행 규정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실질적으로 매년 이제 예산 국회 때마다 반복되는 거, 결산 때마다 반복되는 그 일정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여야 간의 합의가 우선인 것으로 다들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거의 비슷하세요. 지금 보니까 동물원 반대님께서 그러니까 청문회 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 왜 미루고 있나요?라고 보내셨고요. 곧 훈남님께서 전 조국 후보 법무장관 자질이 충분해 보입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제대로 답변해서 도덕적 장애물 넘기면 될 텐데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논의된 문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일 뿐 뭐 팩트로 드러난 것은 지금 뭐 전혀 없죠. 네, 청문회까지 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네.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것도 매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예. 의혹이라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관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의혹이라는 건 아까 저와 박지훈 변호사가 나왔던 만담에 해당하는 부분 네. 청탁성이 있느냐 이런 게 의혹인 것이고 네네. 실제로 장학금을 이상하게 수령했다는 팩트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구분해서 국민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뭐 모든 걸 의혹으로 퉁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의 의혹을 거둔다? 그건 아닙니다. 평가는 어차피 뭐 청취자 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준석 또 최고위원님 계시니까. 예, 바른미래당 얘기 좀 해보죠. 예. 대단합니다, 손학규가. 오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손학규 선언하셨어요.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에게 이제 싸우지 말고 지금 총선 승리 위해서 모든 개혁 세력이 이 제3지대에서 함께 모이는 대통합 개혁 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꾸 이제 뭐 매번 평화 경제 하자 이렇게 북한에다가 성명 발표하시면 북한이 하는 얘기들 있죠. 네네. 도대체 무슨 소리냐 지금 시점에 뭐 갑자기 뭐 협의도 안 되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평화 경제 하자고 던지면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네. 바른미래당 내도 약간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평화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안철수 유승민과 함께하자는 구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분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대해 왔으며 네. 뭐 이거 다 따지고 들어가면 진실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 얘기는 좀 되고 했는 말인지 궁금해요. 유승민, 안철수 의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발표인 거예요? 혼자 선언한 겁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나요? 네, 그게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는 뭐 속아 웃는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좀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만덕선의 저주 때문에 네. 기자회견을 예고하셨을 때 오늘 또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조국 딸 문제가 했는데 다행히 뭐 그 정도 큰일은 없었어요. 제가 아침에 오늘 국회 본청을 지나가다가 마침 손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그 타임에 그 방 앞을 지나갔어요. 한 30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 유승민, 안철수 다 함께 뭔가 이제 대통합해서 이게 중도 개혁 신당을 만든다는 구상 자체는 뭐 좋은 구상이죠.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죠. 당장에 지금 그 손 대표가 선언하시자마자 바른미래당 내에 오신환 원내대표나 손 대표하고 지금 또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은 뭐 여전히 사퇴하라예요, 입장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내 지금 상황을 설득을 못 시키는 상황에서 못 시키는데 어떻게 대통합 신당을
만들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저는 오늘 그 모였던 기자들도 여러 궁금증을 가지고 네. 질문을 드렸을 텐데 네네. 손학규 대표님의 답은 내가입니다. 내가. 어떻게가 아니고. 그렇죠. 예. 제가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셨죠. 근데 요즘 그 안철수, 유승민 지금 전 대표들이 몸값이 좀 치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안철수 뭐 우리 공화당도 통합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말을 한 토론에 또 오늘 제가 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사실 합의나 협의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된 그냥 러브콜이네요. 그러면. 네, 저는 그래서 그냥 데이트 폭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해야 되겠네. 네,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인 거다. 네, 데이트 폭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애라고 하십시오. 아니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통합할 생각 있으세요? 저는 오늘도 토론에서 또 제가 밝혔지만은 명분과 실리가 둘 다 없기 때문에 통합이 가속화되기 힘들 것이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선거 공학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일 통합하면은 네. 지지율 합산이 예를 들어 민주당보다 높아져가지고 그렇죠. 당선 안 될 사람이 당선된다. 뭐 이런 정도 되면은 뭐 다 내팽개치고 명분 버리고 실리로 통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지금 그 정도 임계점에 다른 것도 아니고 네네. 명분이라 하면 예를 들어 바른미래당이 처음에 이제 바른정당으로 이제 분화되었을 때 그 인적 청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시한 것들이 전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좀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요거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난 4월에 네. 추석 전까지 지지율 10% 안 되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네. 오늘 발표한 거 들어보면 사퇴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런데 국민들한테 이미 네. 뭐 추석 때 10% 안 되면 사퇴하겠다가 각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와서 그걸 뭐 명분 없이 번복하려고 하시는 모습 자체는 네네. 굉장히 좀 원로 정치인께서 네. 가벼워 보이실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혹시 압니까? 추석 때 바른미래당 팍 올라갈지. 저는 그래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조국 변수 때문에 네. 사실 그 아까 제가 일간 조사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있다 그랬는데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은 손학규 대표의 구원군이 조국 수석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이런 점은 있어요. 네네. 제가 뭐 손 대표 편들자는 건 아닌데, 그 김해 재보궐선거 창원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사퇴론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창원 재보궐선거에서 저조한 그 득표를 바른미래당 후보가 올린 책임은 네. 손학규 대표에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렇긴 하죠. 예. 사실은 그 과정이 조금은 더 부드러웠다면 왜냐하면 손 대표가 우리 한국 정치에 어쨌든 그렇죠. 어른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바른미래당의 분열 양상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손 대표와 뜻을 달리하는 분들도 우리 여기 이준석 최고위원이나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 궁지로 뭔 거 아니냐. 사실은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져서 네. 걷잡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뭐 그런 점이 좀 제가 보기엔 좀 아쉬워요. 저는 네. 방송하다 보면 이렇게 숨어있는 손학규 기회를 많이 만납니다. 걔가 아니고 걔가 아니고 원로 저희 당에서는 좀 만나기 힘든 분들이 참 손학규 대표 응원하는 분들이 응원하는 거 아니에요. 당 밖에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준석 최고위원 그럼 뭐 답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른미래당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들어가야 말아요. 많은 대중적으로 봤을 때 네, 해답을 좀 제시해주세요. 바른미래당은 네. 바른정당이라는 유승민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한 정당과 네. 그리고 국민의당이라는 안철수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한 정당 간의 결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 두 분이 생각했던 지향점을 당원들은 많이 바라보고 이 당에 와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오늘만 손학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원들하고 논의가 잘 안 된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형적인 상황 자체는 아마 뭐 기형적인 상황이 장기 지속되기는 어렵거든요. 저는 아마 조기에 정리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럼 논의를 좀 하세요. 왜 이렇게 논의를 안 하세요? 아니요, 논의할 수 있는 논의를 안 합니다. 상황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이 당은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논의를 하려면은 네. 뭐 약간 그 말이 이제 좀 통하는 상황에서 말이 돼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군요. 근데 이거잖아요. 보면 선거법 개정 해반도 보면은 네네. 바른미래당하고 민주당은 뭐 준연동제를 하는 연동제를 하느니 몇 프로 하는 이런 거 다투지만은 자유한국당 갑자기 나와가지고 비례대표 없애자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협상 불가 상태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손 대표가 생각하는 정계 개편이라는 거는 사실 뭐 어떤 분과 상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끼리 왕래는 있습니까 요즘? 연락은 하는 겁니다. 연락은 한다? 예. 그것이 중요한 얘기 같은데. 여러 가지 형태로 연락을 하고 있고요. 의견 교환, 전략 교환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박준 변호사,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장과 네,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